근데 김문수 장관이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면 된다면 결국은 대통령을 꿈꾸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그런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국정 철학은 어떤지 맞아요. 또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총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을 때 지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하겠습니까? 맞네요. 이 수많은 국민들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근데 조금 그런 점이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네. 어찌 보면 참 일시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속여서 대통령이 완전 됐다. 속인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만 해도 뒤통수 이렇게 칠지 몰랐죠. 아마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번에 또 속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검증 또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조기 대선 국면 확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또 환노위원장,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김문수 장관하고 이제 바로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동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핫하게 이제 쨍하고 붙으셨는데 그 김문수 장관 청문회 때 퇴장시키셨잖아요. 그렇죠. 네. 몇 번을 퇴장시켰어요? 네, 세 번인가 그때 퇴장시켰나?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좀 살벌했죠. 네. 그 현장 상황으로만 예, 보면 예.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국정감사 할 때까지 계속 이제 그 논란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김문수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보면 아주 그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또 고집이 세셔요. 자기 입장을 절대 안 바꾸는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네, 일본이었다. 일본이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시각에서 볼 때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와 우리 이 대법원과 같은 사법 체계 속에서 그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이죠. 그렇죠. 공직자 중에서도 말하자면 가장 그 대표적인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역사 의식이 잘못되고 우리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그거를 깨트리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직자로서 자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튜버의 개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해를 하겠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지금 장관의 입장이 왔으니 공직자의 장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입장을 안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이런 분은 퇴장시켜야 된다. 이제 이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 네. 사실 또 여당 입장에서도 제대로 방어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보냈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서 내보냈는데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대권 후보가 돼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1위. 그래요? 예. 내일 당장하면 김문수 후보가 됩니다. 뭐 한 5월 2일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위원장이 봤을 때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 의식으로 보면 김문수 장관도 아니 솔직히 말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 저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속으로 이게 다 아는데 네. 여기서 내가 좀 극우 한번 해줘야겠다. 뭐 태극기 빡 해줘야겠다. 일부러. 그럼 머리가 속마음은 내가 알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위원장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아니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일제 지배를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정당화하는 전제에서 어떤 논리를 네. 전개하면 네. 그것은 통상 우리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말하면 뉴라이트적인 어떤 시각에 그 전제한 그런 뭐 이런 구구적인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해되네요. 이번에 그 저희 인터뷰 해보니까 뭐 계엄 어땠냐니까 내가 들어놓았을 거다. 약간 선긋기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되고 막상 대선 국면 되니까 나는 계엄에 대해서 뭐 불법 계엄 이런 얘기를 계엄을 옹호하지 않아요. 계엄은 옹호하지는 않는데 근다고 네. 또 그럼 탄핵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탄핵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러면서 자기가 그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서 애매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예전에는 얘기하죠. 막 불법 탄핵 이랬거든요. 예, 며칠 전만 해도. 그래요. 네. 예, 근데 탄핵 딱 되고 나서는 약간 스탠스가 좀 좌로 이동한 거예요, 살짝. 그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도 그 쟁점이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증거에서 제대로 판단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계엄 행위를 위헌이라고 명확하게 네, 그쵸. 평가를 했고 헌법 위반한 것이다,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뭐 대놓고 옹호를 예를 들면 윤석열을 옹호하기는 어렵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층 예를 들면 극렬 극우 보수층 입장에는 자기 편이라고 보고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들도 자기를 예. 지지를 받기 위해서 조금 스탠스가 좀 옮겨줄 수 있다고 봐요. 벌써 이제 중도층 보고 이제 조금 움직인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취재해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 극우 유튜버들이 공격하고 난리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김문수, 너는 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배신했다고 또 그러나 장난 보죠? 아닙니다. 그 표가 나경원한테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경원 후보 막 요새 드럼통 얘기하고 하니까 갑자기 뭐 이건 체제 싸움이다 하니까 요거 이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현재 추세가 김문수 후보가 약간 떨어지고 있고 그 표를 나경원 후보가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4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좀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국민의힘 경선 판단 늘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극우층만 기반으로 해서는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김문수 장관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김문수 장관이 그러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의원님, 요건 좀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김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예를 들면 된다면 자기가 뭐 이렇게 나는 당선되려고 뭐 표 빨려고 한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억지 주장이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거는 선거 때 그런 거지. 예, 막상 되면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김문수 캠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있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을 꿈꾸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그런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정 철학은 어떤지, 맞아요. 또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총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을 때 지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하겠습니까? 맞네요. 예. 그리고 그런데 국민들 어떻게 이 수많은 국민들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근데 조금 그런 점은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네. 어찌 보면 참 일시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속여서 대통령이 완전 됐다. 속인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만 해도 뒤통수 이렇게 칠지 몰랐죠. 아마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번에 또 속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검증 또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런 면에서 또 속이려는 사람 한 명 더 등장했는데 한덕수 권한대. 네. 무슨 의원님 또 전북 출신인데 본인도 이제 전북 전주라고 요랬다 저랬다 다른 자리에서는 서울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처음에는 전북 출신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네. 총리로 이제 인준을 네. 받으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또 뭐 전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네. 얘기도 하고 이분이 그랬었죠. 그 이력을 보니까 한덕수 총리 서울 제동초등학교인가 거기 다니다가 중학교만 뭐 전북 어디 중학교 나오고 네. 다시 또 경기고로 와요. 네. 그러니까 전북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그게 중요하겠냐마는. 근데 어쨌든 본인 이제 막 호남 행보하려고 하고 지금 대선 권한대행 뛰쳐나와서 꿈틀꿈틀 하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또 부안해동한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 네. 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대통령이 지금 고려가 돼서 대통령을 권한 대행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권한 대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됐으니까 대선을 어떻게 공정하게 잘 관리할 거냐. 맞아요. 이게 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말하자면 그 선수가 아니라 심판의 입장이잖아요. 심판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거.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미국발 상호 관세 문제 등 지금 그 통상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정말 집중을 해도 부족할 타이밍에 때
지금 그 권력 노름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도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과 책임을 같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내란 공범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윤석열 대통령 저기 시작할 때부터 총리를 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할 때부터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제, 안보, 외교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됐는데 네. 그 위기에 대한 책임이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의 위치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이 이번 선거는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 잘못했던 것을 심판하고 새롭게 내란을 이라면 종식하고 그 지금 망가진 이런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최대의 화두가 되는 건데 그 책임 있는 당사자가 또 나온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그렇죠. 자중하고 자해도 시원찮은 판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네. 그건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국민들께서 용납도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